자, 그럼 아마 다 못 풀었겠지만 괜찮아요. 한번 풀어보자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당신들이 화요일에는 일찍 올 수 있지만 목요일에는 일찍 못 오지. 신갈은 어떤가? 목요일 일찍 올 수 있나? 목요일 일찍 올 수 있고, 성질은 못 오죠. 그치? 토요일은 일찍 와도 어차피 내가 없고, 그러니까 자느라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수업 때문에 없는 거거든? 그래?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학하기 전까지 우리는 화요일만 일찍 나와서 풀 것 같고, 나머지는 요거 끝나고 내가 프린트해서 다음 회차에 할 거 미리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 어차피 목요일에 수업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래요. 그렇고,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상관이 없지, 여기 사람들이? 상관이 있는 친구도 있구나. 그러네. 좋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되지 뭐, 그지? 자, 한번 해보자고. 어제 해보니까 20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있잖아. 필자 주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만약에 1번을 틀렸다 하면 끝나고 나랑 개인적으로 면담을 좀 하시고, 자, 1번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바로 2번으로 갈게요. 1번 뭐 풀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바로 2번 보자. 자, 2번 보시면요, 일단 주어진 문장이 We'll confine ourselves to the planet on which we live 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대로 해석해보면 여기 있잖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정시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답 골라요. 그치?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외계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 그치? 이 글에서 얘기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다른 생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울수록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하니까 필자의 논지는 외계인 없다예요. 괜찮지? 외계인 없다가 필자의 논지다. 자, 외계인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자신을 한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계인 만날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마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요거는 괜찮다고 보고. 근데 1번? 1번 심지어 나 표시도 안 해놓음. 당연히 안 풀어주려고. 이거 이따 불러줄게, 답. 사실 내가 1번을 안 풀거든. 자, 어쨌든 3번 보시면, 3번부터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패션과 사회적 압력은 달라진다. Throughout almost the first 3/4 of the 20th century.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 이거 20세기가 언제죠? 1900년대가 20세기지. 혹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20세기는 2000년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우리? 그 정도 아니지? So, loghouses in the United States, as in Norway, were considered to be rough, primitive, and low-class housing. 요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날 것이야. 원시적이고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래. 방금 플러스라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입니다. 옛날에는 마이너스였다. 결과적으로 weather boards were widely used to mask earlier log 어쩌고 필요 없고, 자,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when many individuals were seeking a challenge 어쩌고 fashions changed and social pressure relaxed. 패션이 바뀌었고 사회적 압력이 완화됐다. 자, 이러한 변화는 encouraged person who wished to ride the crest of change. 자, 문장이 엄청나게 긴데 결국은 to enjoy the glow of their visual confirmation of society's rediscovery of its heritage. 이게 지금 내신처럼 꼼꼼하게 해석하려 그러면 이거 안 했대요. Who wished to write. 얘는 wished의 목적어지. 그치?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랑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랑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 중에 어떤 시점에 와서는 encourage a 투부정사를 구성하는 구문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해석할 필요가 없어. 꼼꼼히 볼 필요가 없다. 왜? 우린 이미 옛날에 마이너스였고 지금은 거기서 바뀌었다는 아이디어를 잡았기 때문에 꼼꼼히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신하는 것처럼 읽으면 시간 안에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치? 그래서 부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에서는. 일단 괄호 닫는다. 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this was not a widely pursued innovation. 보편적인 혁신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in their quest to maintain their position as societal leaders. 뭐 사회적인 리더로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통나무집은 reasserted its position. 그 지위를 다시 가지게 됐다. 뭐로서? 미국의 상징으로서. 마이너스에서 미국의 상징이 됐다가 그래 요즘입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이렇게만 풀어도 충분하다. 이 속도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마이너스에서 그럼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선지에서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 내지는 마이너스에서 미국의 상징이 됐다라는 말을 찾아서 고르셔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How Americans have improved log houses. 이 글이 통나무 집의 진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은 아니었죠. 1번은 명확히 아니고 The origin of log houses in the United States. 맞을까요? 이거 아니지. 통나무 집의 기원은 이 글의 제목이 아닙니다. The log house from hut to American symbol. 오두막집에서 미국의 상징까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라는 아이디어를 일단 3번이 담고 있고 4번. log house prestigious.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eco-friendly란 말이 이 글에 없고요.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 얘는 지금 얘만 담았잖아. 근데 지금 이 글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건 플러스만 잡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치? 그래서 답 3번 넘어가자고. 자, 4번은 어법 문제인데요. 이 교재 특징이 어법 문제가 좀 어려워요. 실제 수능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거든? 어법은 일단 어법답게 한번 풀어보자고. 자, 1번 보시면 make sure 저거 실질적으로 준동사로 해석을 하죠. 뭐뭐인 것을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거 명사절 접속사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뒤에 문장 their rewards outweigh their cost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기 때문에 1번 문제 없다. 괜찮지? 접속사로서 문제 없고. 2번 in which. 이제 in which가 나오는 경우에 선행사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수능에서. 항상 뒤에 문장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따졌거든. 자, 뒷문장 보시면 one person offers resources to the other person and return receives something.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거는 지금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 거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처리하면 문제 없겠죠. 보어에도 문제가 없어. 자, 4번 보면 뭔가 수상해. 일단 뭔가 수상해. 근데 이걸 왜 틀렸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을 못 할 겁니다. 부사절? 그치? 자, 보세요. 일단 여기는 굉장히 킹밖에 as가 5개나 있어요. 표시를, 진짜야.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야. as 하나, as 둘, as 셋, as 넷, as 5. 물론 얘는 한 덩어리고요. 그렇지? 얘는 한 덩어리. as long as는 이건 한 덩어리.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부분 어법상의 오류성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그럼 as가 3개인 거잖아. 그때 마지막 걸 묶어버리세요. 마지막 걸. 그럼 이렇게 된다. as an exchange. 이렇게 묶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 as는 그럼 전치사로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왔고 that continues는 exchang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라고 처리하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제 as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야. 이 2개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자, 보시면 explaining something as personally as love. explaining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잖아. 이거 명사죠. 명사야. 그럼 personally가 아니고 personal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해야 되지. personally 부사기 때문에 자,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하긴 한데 정확히 이거를 밑줄 그어놓고 야 이거 뭘로 바꿔 라고 하면 아마 못 바꿨을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29번에서 틀린 거 찾기만 하면 돼. 자, 그다음 5번 보시면 say that remaining in loving relationship is not. 요거는 이 say가 동사로 나오고 대신 명사절 접속사하고 이게 동명사 주어 is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친구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5번은 괜찮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가보시면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되게 특이해. 일단 글 자체가 좀 어렵고요. 푸는 방법이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이 문제 다 직접 풀거든. 해설지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푸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아, 이 문제? 5분? 내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아서. 보통 빈칸 문제 제가 푸는데 2분 안 걸립니다. 진짜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무조건 푼단 말이야. 얘는 선지를 소거해놓고 한 10분을 고민했어. 한 10분을 고민하다 마지막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서를 하나 잡아서 풀었거든. 우리가
빈칸 처음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빈칸 앞뒤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진짜 뒤에 있는 걸 잘 봐야 됐어. 무슨 말인지 풀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단 가보자. hexagonal shape이라고 하면 육각형이죠. snowflake는 눈입니다. 눈의 육각형 모양은 구체화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뭐에 따라서 이 얼음 덩어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가 결정하면서 그 최종적인 형태를. 그러면 우리가 그 눈을 육각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육각형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일지는 내려오면서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hexagonal prisms form in very cold, dry air. 뭐 그렇대요. 자,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서 the straightforward hexagonal growth of ice crystal starts to destabilize.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완벽한 육각형을 그릴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안 그릴 거거든? 한번 그려볼까? 그려보자. 육각형이면 변이 6개지? 자, 완벽하다. 자, 이건 육각형이야, 이게. 자, 육각형인데. 뭐, 하여튼, 보정이 되죠? 육각형이야. 자, 육각형인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대? 여기에서 팔이 이렇게 나온대. 모양이, 저기, hexagonal growth starts to destabilize. destabilize가 이제 불안정해진다라니까 육각형이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원래 이제 안정한 걸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실패했으니까 요런 모양이 된대. 온도가 높아지면. 자, 그 다음에 in very wet air. 자, 이게 젖은 공기니까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습도 올라가면 이렇게 팔이 튀어나온대요. 결국 둘 다 육각형의 아주 예쁜 모양이 깨진다. 이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에 따라서? 온도, 습도의 상승에 따라서. 자, 좋아요. 그러면 turning into new hexagonal plates of growing more appendages if the air is warm enough. 자, other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자, 다른 조합은 온도와 습도의 다른 조합은 cause the growth of hollow prisms, needles or wrinkle plates. 자, 뭘 자라게 만들어요? 빈 프리즘, 바늘 또는 구겨진 평면. 저런 거. 그럼 이거 다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처음 형성됐을 때는 그 얼음 결정은 사실 완벽한 형태로 출발을 하거든. 어떤 화학적인 균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온도나 습도를 여러 형태로 겪음에 따라서 모양이 점점 뒤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은 결국 destabilize란 이 단어 하나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괜찮죠? As snowflakes fall. 얘네가 떨어짐에 따라서 the wind tosses them through the air's innumerable slight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하늘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눈이 내릴 거야. 얘가 내려오면서 매 순간 조금씩 다른 조건을 만나게 되겠죠. 하다못해 온도가 0.01도라도 다를 거 아니야. 습도가 0.03이라도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다른 조건을 만나게 된다. 모양이 개판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no two flakes experience exactly the same sequence.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떨어진 이 눈꽃을 보면 그 어떤 두 개의 눈꽃도 정확히 똑같은 경험을 가지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붙어서 내려오더라도 조금이라도 달랐을 거라고. 여기랑 온도가 0.001도라도 달랐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통제된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눈꽃은 모든 눈꽃의 형태가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And these divergent histories are reflected in the uniqueness of the ice crystals. 이 아이스 얼음 결정체의 독특함에 반영이 돼 있다. They make up each snowflakes. 자, 좋아요. 그럼 내용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므로 the chance events of history are layered over the rules of crystal growth. 역사의 우연한 사건들이 덮어 씌워진다. 크리스털 성장 규칙 위에. 일단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올지 우리가 추측이 안 돼요. 전혀 추측이 안 돼. 근데 그래 주제로 미루어 봐서 대충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아마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하나씩 넣어보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뒤에 That so pleases our aesthetic sense. 이게 관계대명사절이거든. 주관대절이지. 주관대절이다. 하나씩 넣어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잖아, 얘는. 그치? 자, 1번 넣어볼게요. Forming patterns that are not unlikely to match. 패턴을 만들어낸대요. 자, 근데 not unlikely면 이중부정이죠. 저거 해체하면 likely지. 맞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형성한다. 얘는 일단 무조건 틀렸어. 왜냐면 두 개는 반드시 모양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무조건 아니다. 그치? 얘는 애초에 내용상의 불일치예요. 2번. Creating sophisticated and geometrical ensembles.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맞는데? 그치?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낸 게 맞잖아. 일단 2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동그라미는 좀 그렇고 세모 정도로 가자고.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정확히 해석이 됐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넣으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번. Producing the tension between order and diversity. 규칙과 다양성 사이에 긴장 관계를 만들면서. 전혀 답처럼 안 보이죠? 근데 X를 치기는 조금 쫄려. 그치? 왜냐면 규칙이 이 내려오는 뭐 규칙일 수 있고 다이버시티가 결국 다양한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로 두자고. 일단 Stabilizing each hexagonal structure. 자, 저건 틀렸죠? 왜냐면 destabilize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반대말이지. 1번이랑 4번은 적어도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1번이랑 4번은 내용상의 불일치다. 이건 아니야. 5번. Performing dances triggered by dance differences in air humidity. 자, 춤을 추면서 근데 어디에 의해 발생한 차이에 의해 공기 습도에 얘가 제일 답처럼 보여. 2, 3, 5 중에 2번 고른 사람, 3번 고른 사람, 5번 고른 사람, 안 고른 사람. 그렇지? 그럼 몇 번일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명확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주관대절이지. 그치? 주관대다. 동사 형태가 어때요? 단수죠. 선행사가 단수해야 돼요. 여기서 단수 명사가 있는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풀이죠. 자, 2번 보시면 sophisticated and geometrical ensembles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이건 때려 죽어도 복수잖아. 이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절대 저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얘가 들어가면 얘가 복수였어야지. 이게 단수잖아.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자, 이건 아니야. 자, 3번. Producing the tension between order and diversity. 긴장 관계를 만든대. 다양성과 규칙 사이에서. 그 다음에 뭐 다양성인지 규칙인지 긴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미적인 감각을 기쁘게 한다. 얘는 괜찮네. 얘는 일단 단수 명사가 3개나 있잖아. 이건 일단 괜찮을 것 같아. 자, 5번. 여기는 명사가 3개가 있어요. dances 있고 differences 있고 humidity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중에 humidity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습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진 않죠. 그래서 5번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는 건 이렇게까지 더럽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6번 보시면 얘는 되게 쉬워. 얘는 정확히 저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를 내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보면 The innate differences we experience in terms of 빈칸. 우리가 빈칸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본질적인 차이는 기여한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지. 그래? 자, 네가 듣는데 문제가 있으면 너는 대화의 일부밖에 못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But if your eyesight is poor, 네가 시력이 나쁘면 너는 적은 디테일만 잡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If your sense of smell is deficient, 네 후각이 안 좋으면 너는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한 환경과 건강상의 위협 사이에. 이거 셋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나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들어갈 말이 뭐야, 그러면? 민감성 아니겠어요? 민감성? sensitivity? 민감성이에요.
내 오감기관이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르다고. 내가 시력이 좋으면 많은 걸 볼 거고 시력이 안 좋으면 많은 걸 못 볼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냄새를 잘 맡으면 냄새로 세상을 구분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구분이 안 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청력이 안 좋으면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을 거고 내가 청력이 좋으면 잘 들을 거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말 sensitivity죠. 자, 그러면 요거 기준점으로 잡고 나서 1, 2, 3, 4, 5번 선지 보면 당연히 답은 4번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5번이랑 6번의 푸는 법이 굉장히 달라요. 6번은 글을 읽자마자 내가 정확히 저기 무슨 말이 들어갈지를 한국어로 쓸 수 있어. 이게 쉬운 빈칸이고 5번은 사실 좀 과한 빈칸이고. 자, 7번으로 가보자고. 자, 7번은 순서 문제인데요. 일단 순서는 주어진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셔야겠죠. Lynchon is an organism consisting of fungus and an alga living together, usually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자,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어차피 해석이 잘 안 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일단 넘어가 보자고. These hardy species are good biological indicators. 자, 이 친구들이 좋은 생물학적인 표식이래. 뭐에? Of air pollution. 아, 그러면 저 린첸이라는 친구가 공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생물학적 지표다라는 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얘네가 이게 버섯이거든? 근데 이거 몰랐잖아. 이건 몰라도 된다고. 버섯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뭐다? 생물학적 표식이다. 그치? Because they continually absorb air as a source of nourishment. 왜냐면 얘네가 공기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좋은 표식이 된다는 이유는 얘네가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치? 공기청정기 같은데 내 집이 더러우면 필터가 금방 더러워지잖아? 내 집이 깨끗하면 공기청정기 필터 깨끗하죠. 6개월 후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항상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 꼬라지를 보면 주변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 요게 주어진 문장. 자,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SO2가 황화수소인가요, 혹시? 황산화수소? 이산화황이네. 맞아. 과학자들은 이산화황을 발견했다. 이런 곳들에서. 근데 이런 곳들의 지명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아니, 어차피 당신들 이거 어디인지 모르잖아. 미시건 어디인지 모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부사절이 붙었어. 이게 어디냐면요. 부가 설명. Where no car or tall factory chimney has ever existed.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자들은 이산화황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자동차도 없고 굴뚝도 없는 곳에서. 모순이죠. 주어진 문장에서 모순 관계지. 주어진 문장은 이 생물이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보고 대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A에서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자들은 얘가 하는 말이 뭐겠어? 오염원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염원이 없는 곳에서 오염원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A는 절대 못 알기. A는 단절.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원래 여러분들은 A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원래 A를 잘 안 읽지 원래. 근데 그러다 이제 수능에서 통수를 맞는 거야. 막 답이 A, C, B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A highly polluted area around an industrial plant might have only gray-green crusty lichens.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은 곳은 가질 수 있다. 어떤 색깔? gray-green. 이게 약간 칠판색이에요. 그치? 약간 회색, 녹색, 뭐 대충 딱 봐도 뭔가 탁한 색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An area with moderate air pollution. 적당한 수준의 오염원이 있는 곳은 오렌지색의 지저분한 리첸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아주 더러운 곳. 그렇지? 여기는 오염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오염 수준이 적당한 곳이야. C. In contrast, 반면에 areas with clean air. 이거는 오염 수준이 없는 곳이네. 일단 A는 절대 못 오기 때문에 B랑 C를 배열하시면 되는데 B 앞에 in contrast가 있죠. in contrast는 반면이라는 뜻이거든. 주어진 문장에서 C로 갈 때 반면에 필요 없지. B에서 C로 갈 땐 반면을 쓸 수 있지. 이거 잡으면 답은 B, C, A로 가시면 됩니다.
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된다.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명확하게 단서를 잡아가지고 풀었기 때문이지 이거 하나씩 읽고 대충 머릿속에서 배열해가지고 하면 이거 푸는데 10분 걸려요. 순서 삽입은 단서 싸움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 7번에서 혹시 이제 궁금했을 수 있으니까 이 A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깨끗한 곳에서는 원래 잘 산대. 근데 일부 종들은 굉장히 민감하대요. 특정한 종류의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 멀리 있는 오염원에서도 얘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없는 곳에서 이산화황이 발견되는 굉장히 먼 곳에 이산화황을 이제 뿜어내는 그런 오염원이 있었고 얘네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시험이었으면 안 읽었으면 더 좋았을 내용이지. 이제 괜히 헷갈리게 하니까 단서 잡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그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한두 번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는 방법이 있고 안 읽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난 사실 안 읽도록 배운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읽고 나서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뀌었나 봐. 옛날에 문제가 엄청 어려울 때는 쟤를 읽으면 오히려 여기에 단절이 머릿속에서 메꿔져가지고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는 그것도 10년 전이지. 최근 트렌드에서는 여기 있는 단서 잡아가지고 충분히 넣을 수 있게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볼까? 예문적으로 해볼까? 그것은 의미한다.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친구와 가족들이 can only provide comment.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럼 이 앞에 반드시 그러한 요소랑 그것은 의미한다를 해결해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ones the teens choose to show. 적어도 teen, 10대 소년 또는 소녀. 하여튼 teen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 돼. 이 세 개 단어가 앞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올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거 4번 아니면 5번 골랐을 겁니다. 그치? 1, 2, 3에 이거 집어넣을 자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4번 아니면 5번을 골랐을 거라 보고요. 4번이 답이겠죠, 아무래도. 4번에 넣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8번 괜찮았죠? 이거 넘어가도 되지? 자, 그다음 9번에 10번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게 B선지 있지? 저게 되게 어려웠다. 혹시 올해 수능 문제 풀어본 사람 있나? 사실 고3이면 응당 알아서 기출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잔소리하면 또 싫어하실 거니까 잔소리를 안 하기로 하고 근데 풀긴 풀어야 돼요. 또 했지 그럼 결국. 네, 하여튼 이번에 그 고3 수능 문제를 보면 42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42번이 무슨 유형인지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유형이지? 단어?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장문독해 어휘 문제야, 42가. 근데 얘가 우리가 30번에서 보는 어휘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 30번에서 보는 어휘 문제는 읽는 순간 얘가 틀렸다, 아니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42번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수능도 그랬고, 이번 문제도 그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All rituals are grounded in repetition and rigidly fixed actions consequences. 리추얼이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뭐 의식은 그렇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르다 습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습관과 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지. 자, 의식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대신에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We lift our glasses to toast. 이게 glass가 안경이 아니고 왜 아직 당신들은 몰라야 하겠지만 술 한잔 할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짠 한단 말이야. 이 gla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을 들어서 건배를 한다. Blow out candles on a birthday cake. 그 생일에 누가 케이크 갖고 오면 거기다 촛불 꽂아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 그거 막 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자, 그리고 wear caps and gowns at graduation. 아직 졸업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 뭐 이상한 거 입는 게 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이상한 모자 있거든. 그거랑 무슨 해리포터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사진 찍고 막 연병을 떨어야 되는데 물론 난 안 했어. 난 졸업 사진이 없다. 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자, 보시면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요. 내가 이 잔을 들어서 저 사람이랑 잔을 부딪힘으로 인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얻는 게 있어?
없지. 하지만 우린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다. 자, 그리고 생일 케이크에 내가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끈다고 해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즉각적으로 있어요? 없죠? 하지만 우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졸업할 때 가운 뒤집어 쓰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있어? 없을걸?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The act of standing silently for a song. 그 노래 부를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에 singing while candles burn. 뭐 노래하는 거. Wearing a ceremonial costume act as feedback. Reinforcing our belief. 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면서 that something meaningful is taking place. something이니까 뒤에서 수식하죠. 의미 있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지. 당연히 괜찮겠지 이거는. 게다가 rituals are universal human impulse. universal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보편적인이란 뜻이지. 자, 보편적인이다. 자, 근데 의식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의식이 보편적인 인간의 충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의식은 보편적이다 하면 그 의식이 모든 문화권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의식이 보편적인 충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화권이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면 얘가 틀렸다고 봤을 거야. 왜냐면 바로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 Native Americans, 얘네들은 뭘 하고 아즈텍은 뭘 하고 일본인들은 뭘 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유니버설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각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나열하면서 유니버설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모순이다라고 우리가 느꼈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정확히는 보편적인 거는 rituals가 아니고 impulse예요. 충동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화권이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른 충동을 가지는 거, 다른 의식을 가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납득이 되나 이게?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 유니버설이 리추얼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치? 의식이 보편적이라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진다는 이 현상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쟤는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눈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괜찮죠? 그렇지? 부정어 있으니까 객관적인 눈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D 부분까지 내려오시면 perform. 80% of pros perform superstitious.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미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여긴 perform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여기 E는 보시면 predictable environment. predictable이면 얘네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미신적 조치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E가 틀렸습니다. 이건 아마 B 아니면 E 대부분 골랐을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9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치? 9번에 혹시 2번 고른 사람 있나? 2번 골랐으면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미신적 부분에 이 부분적인 내용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제를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2회로 가볼 건데 일단 31회 혹시 다 맞은 사람 9개. 8개. 그만 물어볼까? 그치. 오케이. 32회 가보자. 32회. 32회는 31회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은 할 필요 없지. 이거는 3번이죠. 이거는 문제 없지. 이건 괜찮을 거라 보고. 자, 3번 보자. 3번. 3번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열이 전도되는 3가지 방법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 배지? 매질? 복사열, 또 대류열, 그리고 내가 다리미를 가져와가지고 네 등팔에 갖다 대면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열을 전달하는 거야? 전도, 그치? conduction, radiation, 하나는 기억 안 남. 하여튼 이 3개가 있어. 이게 3개다. 자, 일단 보시면 As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sunlight warms the ground. 요거는 뭐예요? 이거 복사열이죠. 그치? 복사열이다. 이거는 태양이 직접 내리꽂는 거잖아. 복사열.
And the ground warms the air in contact. contact래. 만나고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 이거 대류가 아니에요. 이거 공기의 순환이 아니고 공기 자체를 땅이 가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질이 접촉했다고 봐서 전도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해보자. 괜찮아요? By conduction. 이게 전도거든, 전도.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전도 아니에요. 그 전도 아니고 얘는 매질끼리 붙었을 때 열이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공기라는 매질이 땅이라는 매질과 붙어있는 상태에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전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지? 공기가 올라가서 딴 데를 가열시키다. 이거는 대류고 공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과정은 전도인 겁니다. 자, 그러나 air is such a poor heat conductor. 이 공기는 전도체로서의 효과가 없어. 너무 일을 못해. 그래서 this process only takes within few centimeters of the ground.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요 위에 몇 센치 정도밖에 공기가 가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기는 제대로 전도를 못 한다는 얘기겠지. 그럼 poor 괜찮죠? 1번 문제 없지? 자, as the sun rises higher in the sky, 해가 더 위로 올라갈수록 the air in contact with ground becomes even warmer. 더 뜨거워지고요. There exists a thermal boundary. 어떤 열적인 한계선이 존재한다. Separating. 구분하는 뜨거운 공기와 slightly cooler air above. 자, 이걸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실력이 좀 처참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라고 해봐. 그러면 복사열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자, 복사열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만큼이 지금 가열이 된 거예요. 여기가 뜨거운 공기야. 근데 위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죠? 공기는 전도체로서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오래 못 간다라고 했지. 요 몇 센치 정도만 뜨겁대. 이 위에는 그럼 시원한 공기인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명확한 바운더리가 어떻게 저걸 저렇게 그릴 수가 있지? 근데 명확한 바운더리가 그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이게 몇 센치밖에 안 된다며.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림을 저렇게 이거 좀 낫지? 아닌데? 미안하다. 이쪽은 재능이 없나 봐.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지금 형성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거의 접촉해 있는 공기, 그 다음에 명확한 선, 그 위에 차가운 공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저거 문제 없고요. Given their random motion, 랜덤한 모션을 생각했을 때 일부 공기 분자들은 확립할 것이다. 이러한 경계면을. 일부 공기 분자들이 이러한 thermal boundary를 확립한다는 말이 조금 거슬려. 왜? 우리가 이 말을 봤거든. 랜덤 모션이란 말을 봤기 때문에 얘랑 쟤랑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긴 밑줄이 없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맞아? 그럼 제가 틀렸겠지. 조금 더 읽어보면 The hot molecules below bring greater kinetic energy to the cooler air. 이거 대류 현상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공기 위로 떠오르지? 차가운 공기 밑으로 가라앉지? 대류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분자들은 저 핑크색 라인을, 저 바운더리를 강화하고 있는 거야? 약화하고 있는 거야? 약화하고 있죠. 흐리게 하고 있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괜찮나? 이거 너무 좀 어려운 소재였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특히 화학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보자. 얘가 이제 윗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막상 마지막에 문제 풀 때는 윗부분의 내용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거의 이 정도 내용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위에를 안 읽고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장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거의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Supple physiology allows lichens to shine with life when most other creatures are locked down for the winter. 일단 shine with life라는 표현이 아니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해석이 안 되잖아 머릿속에서. 삶을 비춘다? 삶과 함께 빛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산다. 이제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다른 생물체들은 잠겨 있을 때, 즉 얘네들은 못 살 때. 근데 괜찮아요. Lichens burn no fuel in quest of warmth. 얘네는 연료를 태우지 않아. 대신 letting the pace of their lives rise and fall. 그들의 삶의 속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는 거야. With the thermometer. 온도와 맞춰서. 그래? They don't cling to water as plants and animals do. 자, 얘네는 물에 그렇게 기생하지도 않는다. 얘는 damp days, then wrinkles as the air dries. damp가 습하다는 뜻이거든. 습한 날에는 몸이 붓고요. 건조한 날에는 몸이 쪼그라든대. 그 다음에 온도가 차가우면 쭈그러들고 Witchen cells are light sleepers. 얘는 잠도 가볍게 잔다. 하루 겨울이 좀 완화되면, 즉 조금 따뜻해지면 float easily back to life. 다시 쉽게 삶으로 돌아온다. 해석 안 된다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알 것 같아. 얘는 이 리친이라는 생명체는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얘는? 별로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얘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따뜻하면 따뜻하게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밤이면 밤인 대로 살고, 낮이면 낮인 대로 살고, 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환경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아이디어만 잡아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다. 자, 이 친구는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 아마 현실적으로 이 정도 잡아내는 게 한계일 겁니다. 근데 충분해요, 저거. This approach to life has been independently discovered by others. 삶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독립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14세기에 이 중국인 이 양반이 어떤 오래된 사람이래. 어떤 그 틀딱에 대해서 썼대요. Tossed in the turmoil at the base of tall waterfall.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물에 빠져 있었대. 유감이지. 자, terrified onlookers rushed to his aid. 도와주기 위해서 막 서둘렀지만, but the man emerged unharmed. 다치지 않은 채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얘 뭐라고 대답했대요? I accommodate myself to the water. accommodate가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응하다. 나를 물에 순응했대. 뭐가 아니고 물을 나에게 순응시킨 게 아니고. 이 말만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를 잡아냈잖아.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잡고 왔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산 거예요? 물에다가 맡긴 거야, 자기 몸을. 그렇지?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그냥 좀 떠내려가지 뭐 하고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다시 저쪽으로 좀 떠내려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헤엄치려고 첨벙첨벙하다 힘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물이 가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가 이제 답의 근거인데 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왔냐 안 보고 왔냐에 따라 얘가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갈렸을 겁니다. 그렇지? 나를 물에 순응시켰다는 거는 그냥 물이 나를 알아서 운반하게 그냥 가만히 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리죠? The true masters of victory through 빈칸. 빈칸을 통한 승리래. 빈칸을 통한 승리, 순응을 통한 순이지, 순응.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서미션.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 건데 5번은 특히 성지고 2학년은 이번 기말고사 국어시험에 나왔던 지문의 아주 쉬운 부분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쉬울 거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아마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건 알걸? 중앙은행이랑 행정부가 각각 무슨 정책을 쓰고 있죠? 중앙은행이 쓰는 게 무슨 정책이지? 통화정책. 행정부가 쓰는 게 재정정책이죠. 통화정책은 돈을 찍어내는 거고 재정정책은 돈을 쓰는 거야, 정부가. 많은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중앙은행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When central banks come under government control, 중앙은행이 정부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 통화 정책은 are drawn up by politicians.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걸 맡게 되겠죠.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은행이 있다고 생각해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인이잖아. 그럼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 갖다 꽂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지멋대로 되겠지. 이러면 견제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독립하에서는 these policies are set by non-political committee of experts. 이런 정책들은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비정치적인 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해 결정이 된다. The argument for independence, 여기서 우리 요거 잘 보자. 이거 수능 때 조심해야 되거든. Argument for independence랑 Argument against independence를 잘 구분해 보세요. Argument for는 뭐뭐를 지지하는 논증이라는 거고 Argument against는 뭐뭐를 반대하는 논증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반대말이다 이거는. Argument for A. 이거는 A를 지지하는 논증, against A는 A를 반박하는 논증. 이거 가지고 이중부정 만들어서 오답 낸 사례가 올해도 있었어요. 모의고사에 수능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argument for independence는 독립을 위한, 즉 독립을 지지하는 논증이에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 그 논증은 comes from inside. 자, 어떠한 직관으로부터 온다. 요거 동격 대시고 이렇게 묶입니다. in th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요 빈칸이 요 동격 대절이야.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우리가 이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들어갈지 벌써 알 수 있어요. 그치? 독립을 지지하는 논증은 어떠한 인사이트로부터 온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개입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직관으로부터 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1번부터 찾아보시면 Government is often its own worst enemy. 정부가 자기의 최악의 적이다. 요거겠고요. The economic end justifies the political means. 요 end랑 means가 이 mean이 의미하다랑 end가 끝이 아니고 즉 목적과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end가 뭐야? end? 얘가 목적이고 means가 수단이에요. 그치? 경제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argument against에 들어갈 말이겠지. 그치? 정확히 반대말이지. 경제적인 목적, 경제를 부흥하려는 목적으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 지금 argument against에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을 쓴 거잖아. argument against에 들어가야 될 말이고요. Free competition은 전혀 아니고 Central banks are usually irrelevant. 이런 얘기는 또 아니겠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련이 없다는 곳에서 이런 논증이 나온 게 아니고 관련이 없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논증이 나온 거야. 관련이 없다라는 아니겠죠. 이거는. 다음에 Independence is acquired not voluntarily but realized. 헛소리고요. 이거는.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6번은 빈칸 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 혹시 어렸을 때 속독 이런 거 해본 사람 있나? 속독? 글 빨리 읽고만 그런 거? 그거 속독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그치? 그 속독한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 글을 사선으로 읽어야 된대. 근데 이제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사선으로 읽는다 하면 I, we, scores, course, numbers, of, can 뭐 이렇게 읽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읽힐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치? 이 글에서도 얘기를 해요. 완전 헛소리였다고. 전혀 효과 없는 얘기다. 나 학생으로서 기억이 나. Going to a speed reading course of the type that was vogue in the 1970s.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70년대 학생이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네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많다. 그지? 50년대생, 40년대생이었겠죠. 50년대생이었겠지. We were led to believe that you could train your eye and brain to take the whole blocks of text. 우리는 믿도록 이끌어졌다. that 이하를. 뭐라고?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다고 너의 눈과 뇌를 뭐 하도록? take in. 수용하도록 whole blocks of text. 이 텍스트의 집단을 수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됐다. And that reading word by word was primitive. 단어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은 어떻다? 원시적이고 inefficient, 비효율적이라고 믿도록 되었다. It was the course that was waste of time. 시간 낭비였고 the idea that you can take in the full meaning of large numbers of words. 이 여러 개의 단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has been shown to be wrong.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의 결론은 속독은 불가능하다. 그치? 이게 필자의 결론이다. 자, 그 다음에 물론 you can quickly understand the main point of a whole block of text. 너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이 큰 텍스트의 주제를 한 번만 보고도. 그리고 you can race through a book getting a pretty good idea what the author is saying. 너는 race through a book이라고 하면 책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상당히 괜찮은 생각을 얻으면서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독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해. 그러나 빈칸이다. 필자 기본적으로 속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비판적인 입장을 피다가 물론 읽을 순 있어. 그러나 라고 했으면 무슨 말 나오겠어? 그러나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라든가 많은 것들을 놓칠 거야. 뭐 대충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1번입니다. The faster you go, the more you miss. 네가 더 빠르게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괜찮죠? 요거 6번 다 맞았나요, 이거는? 괜찮지? 자, 7번 보시면 얘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4번이죠. 요거 4번. 이건 다들 맞았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8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8번. 3개 남았는데 집중력들이 괜찮으신가? 막 죽을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딱 3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3개. 8번 어려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8번으로 가보자. 아이고. 뱃살이 너무 부담스럽게 찍혔는데? 자, 괜찮아요. 자, 왜 웃으시죠? 자, 8번 가보자, 8번. 내가 100kg거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더 나가는 거 어떤 새끼야? 너지만 너지. 내가 언제 100kg인 거를 또 한 번 확인을 했냐면 옛날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 근데 거기 공항에 수화물 무게 재라고 만들어 놓은 저울 그거 있죠. 근데 되게 올라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갔을 때 과연 저울이 고장나냐 안 고장나냐 굉장히 궁금했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 약간 정육점에서 쓰는 그 저울 뭔지 알아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숫자 뜨는 거 있지. 얘가 99.99가 떴다가 전원이 나갔어. 그러니까 아마 얘는 100kg 이상을 표시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였나 봐. 그래서 99.99가 떴다가 픽 하고 꺼져서 이제 얼른 내려와서 난 모른 척하고 싹 하고 공항에서 마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5만 원을 줬어. 제주도 공항 가는 길에 할아버지 만나서 5만 원 받은.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술 요즘 안 먹어. 나 술 안 먹은 지 좀 됐어. 한 며칠 됐어. 이거 술 아니에요, 이거. 내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그게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낮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아침까지 먹고 토요일 아침 수업했으면 사실 그게 음주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신들이 몰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치. 여기 말고 작년에 이 반이 원래 오전 10시 수업이었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보통 술을 먹으면 오전 한 6시, 7시까지 먹었으니까 3시간 파워 낮잠을 자고 깨고 출근을 했는데 날 수업 많이 자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술이 약간 들어가야 말이 잘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자, 어쨌든 그보다 옛날 얘기라 일단 8번을 좀 처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8번이 어려워요. 일단 어렵고 어려운 이유가 territorial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치? 저게 영역적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한국어로 봐도 영역적인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잖아. 자, 일단 해보자. Most early primate studies assumed that primates were highly territorial. 자, 많은 초기의 연구들은 뭐라고 추정했어요? 원시 사회가 굉장히 territorial, 영역적이라고 추정했대. 그 다음에 Groups would fight to defend their territories.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추정을 했대.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얘랑 대비시켜야 돼. 옛날에 잘못 생각했고 지금 생각 바뀌었어의 구조입니다.
그치? 전형적인 그 구조야. 근데 이게 아마 첫 문장 읽었을 때는 안 보이셨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옛날 얘기랑 지금 얘기를 대조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알게 됐으면 괜찮습니다. We now know that most primates are not what we call territorial. 자, 우린 이제 알아. 뭐라는 것을. 자, 대부분의 이 원시 세계가, 원시 사회가 우리가 테리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걸 알아. 이거 문장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이렇게 명사절이거든, 이거. 해놓고, we would call,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어. 이렇게 되는 구조죠. 의문사로 what 들어간 거지.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이 이거야. 많은 초기의 연구들은 이 원시사회가 굉장히 영역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실제로 영역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옆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는 영역적이지 않음. Because area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면적들은 overlap, 겹친다 with areas that other groups of same species use. 같은 종의 다른 집단들이 쓰는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아, 이건 영역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는 거는 인간이 여러 무리가 있잖아. A라는 무리와 B라는 무리가 같은 곳에 살고 있더라. 그럼 이건 영역적인 특성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A. 프라이메이트가 영장류 아니에요? 영장류? 원시 영장 이런 거? 영장류. 영장류. 그게 인간 포함하는 거잖아. 영장류가 인간이 된 거 아니야? 아닌가? 영장류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거대한 원숭이 이런 거 아닌가? 그치, 그런 놈들. 아, 그게 뭐 인간이랑 비슷하지. 우리 뭐 대충 하는 거 비슷하잖아, 원숭이. 침팬지랑 비슷하잖아. 근데 사실 내가 생명과학을 안 해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 자, 그 다음에 A가, 얘가 진짜 지랄 맞은데, This is not to say that 이란 표현이 나왔거든?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his is not to say. 여기 not이 없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That is to say. 무슨 말이야? 재진술이에요, 재진술. 그치? 이 말이다라니. 자,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이고요. 재진술인데 여기 not이 있고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뒤에 부정어가 하나 더 있어요. If one spends enough time watching primates, she won't see. 안 볼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볼 것이다 라는 말이지. 그치? 그녀가 안 볼 거야. Two groups coming together over a contested area. 밀집된 공간에 함께 만나는 것을 안 볼 거라는 말은 아니다. 그럼 이거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본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역적이지는 않아. 아,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함께 오는 걸 안 본다는 건 아니야. 즉, 함께 있는 경우가 있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A로 이어지나요? 영역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영역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야. 결국 이렇게 가는 거잖아. 저게 무슨 진술이죠? A 여기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함께 모여 있는 걸 본다라고 얘기. 아니 뭐 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제 여기서 못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얘가. 이 그렇다고 해서 부분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본다가 저 자리에 그대로 올 수가 없어요. 자, B 보시면 These are conflicts over space. 자, 이것들은 영역을 둘러싼 갈등이다. There are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 다음 대부분의 경우에 groups of the same species tend to avoid.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영역적이다, 영역적이지 않다? 영역? 회피하는 건 영역적이다라는 얘기지. 그치? 영역적이다요. 괜찮은 거 맞나?
나만의 배타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걸 영역적이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가능하면 회피한다는 거는 가능하면 남의 영역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영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치? 괜찮지? 자, 그 다음에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his is a way to minimize the risk of conflict. 이거는 갈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 자, C 보시면 이러한 갈등들은 일단 얘는 뭐다? 왜냐면 여기 갈등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C는 명확히 못 온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can result in serious injury, 상당한 부상 또는 죽음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but rarely do, 거의 그렇지 않다. 글을 쭉 펼쳐봤을 때 어떻게 배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능하면 회피한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회피한다. 근데 A가 뭐야? 그렇다고 해서 안 겹치는 건 아니다였지. 가능하면 회피하지만 회피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게 되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자, 다시 봐봐. 영역적이긴 해. 즉,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안 겹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종종 만나, 종종 싸워. 이 싸움들이 가끔 상당한 부상이나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A, B, C 중에 하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 경우에는 A였죠. A의 반대 재진술의 기준점을 잡아서 그 앞의 내용을 추정해서 B, A, C로 연결해 주는 게 이걸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BAC가 몇 번이지? 2번이죠, 2번. 2번으로 푸는 게 이걸 푸는 방법이었어요. 요거 맞춘 사람 있나, 혹시 8번? 오. 이중부정. 그녀가 두 집단이 모이는 것을 안 볼 거라는 것은 아니다. 보긴 볼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긴 볼 거다라는 말 앞에는 웬만하면 못 볼 걸 이란 말이 있어야 되지. 그 웬만하면 못 볼 걸이 얘였어요. 웬만하면 애들이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만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 만나는 건 아니고 가끔 만날 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가끔 만난다. 가끔 만나면 치고받고 싸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영장류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구조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 9번 가보시면 9번은 되게 쉬운데 답이 잘 안 보여. 답이 안 보이는 문제였어,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글은 우리가 삽입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단서가 없어요. 단절이 없어요, 여기. 주어진 문장 무시하고 한번 읽어볼까, 이번에? When opposites blend, 양 극단이 섞이면 그들은 위치된다 on the far ends of a continuum. continuum이라는 거 우리 내신 때 봤던 단어죠, 이거? 연속체예요, 연속체. 자, 연속체 나 그려볼게. 또 이거 못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야, 좀 치는데? 여기 살짝 올라가면 좀 킹받긴 한데, 일단 괜찮다고 쳐보자고. 너네 내 욕하고 있지. 자, 이렇게 되는데요. They are placed, opposites. 정반대들은 양극단에 위치된대. 그 다음에 between the two extremes. 이 양극단 사이에 there's a gradation. 그라데이션이 있다. That mixes the two opposites. 이 두 개의 양극단을 섞는 그라데이션이 있다. 이거 뒤에 나오는 예시로 그냥 들어볼게요. 이 끝에를 검정색이라고 해봐. 검정색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쪽 끝에가 흰색이야. 백인이랑 흑인이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무슨 색으로 나와요? 이제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 들어가면 흑인이다. 요런 사상. 오케이. 좋아요. 사상 확인. 자, 검정색이랑. 야, 이거 완전 히틀러적 사상 아니냐, 이거는. 자, 어쨌든 좋아. 너 할 말 많지, 지금? 한 방울이라 들어가면 이건 오염된 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좋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개 그라데이션이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시커멓겠지. 밤에 안 보여.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총 맞을 가능성이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아니, 진짜임. 이제 뭐 어쩌겠어. 이제 뭐 괜찮아요. 아니, 자, 요쪽은 밤에 조심해야 돼. 경찰차 보면 조심해야 돼. 이쪽은 괜찮아. 총 맞을 가능성이 없다. 일단 이렇게 본다. 자, 그리고 요쪽에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고, 요쪽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색깔로 돌아오면, 요쪽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이고, 요쪽에 가까울수록 흰색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black and white blend into each other through shade of gray.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에 섞여요. 뭘 통해서? 회색이라는 지대를 통해서. 요 정가운데가 딱 회색이잖아. 그치? 요 회색이지? 회색 중에 요쪽으로 하는 회색이 있을 거고 요쪽으로 하는 회색이 있을 거예요. As the amount of white decreases through shades of gray. 자, 요 과정에서 흰색의 양이 줄어들수록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검정색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치? 어차피 이 색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감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은 항상 비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흰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검정색은 늘어난다. The two opposites are always in a proportional relationship. 자, 얘네들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율 관계에 있어요. 100이라는 페인트가 있을 때 50, 50이 섞일 수도 있고 70, 30이 섞일 수도 있고 뭐 22, 78이 섞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90이랑 20이 섞일 수는 없단 말이야. 반드시 비율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ut at any point along the continuum, 이 연속체의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there is some amount of each. 적어도 1만큼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빼고는? 이 극단 여기 빼고는. 여기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지점에는 각각 검정색과 흰색 밖에 없죠. 단 1%도 다른 색이 없다. 여기는 검 100이고요. 여기는 흰 100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극단 지점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두 색깔이 항상 섞여 있지. 그리고 항상 비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다못해 진짜 극단적으로 이쪽에 붙었다고 해봐. 이쪽에 붙었어도 얘 적어도 흰색 1이라도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쪽에 붙었어. 이쪽에 붙었어. 그럼 얘는 적어도 검은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흑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누가 아까? 이해가 되시죠?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이건 섞인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제외하고는? 이 핑크색, 즉 양극단 지점을 제외하고는. In a blend. 자, 섞인 상태에서 pure black and pure white are diluted when combined into gray. 순수한 검은색. 완전 까만 거, 100% 검은 거. 자, 그 다음에 100% 하얀 것은 희석된다. 회색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이 글 어디에도 단절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치? 여기 for example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회색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회색 얘기만 하고 있고 섞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위로 가봐야겠지? 반면에 제로섬 게임에서는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the winner takes all. 제로섬 게임에서 또한 also establishe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비율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러나 연속체에서 there's only one or the other. 아예 검은색이거나 아예 흰색이다. 그러니까 쟤는 결국 이렇게 섞이는 연속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속체를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50.0을 넘으면 얘는 전체 검은색, 50.0이 안 되면 얘는 전체 흰색, 이렇게만 보는 새로운 연속체를 지금 그려놨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납득은 다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그냥 컴퓨터적으로 해서 검은색 1이라도 맞으면 그냥 이거 싹 검은색으로 통일. 회색이 1이라, 흰색이 1이라도 맞으면 그냥 다 흰색으로 통일.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들어간지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강제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Proportional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또 나왔지, 위에. 근데 앞에 뭐가 있어? Also establishes가 있죠.
또한 만들어낸다 비율관계. 그럼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비율관계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비율관계가 저기 밑줄 친 부분입니다. 저거 뒤에 4번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밖에 안 풀린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 어거지스럽게 짜맞추듯이 푸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읽었을 때 잘 납득이 안 된다. 왜냐면 이 4번 전후로 둘 다 섞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절처럼 절대로 안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장을 저기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배팅은 반복되는 어휘를 이용해서 proportional relationship 앞에 also가 붙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럼 요거 나온 직후에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글 내용 자체는 사실 되게 쉽지. 그렇지? 근데 싱글 3이었으면 내가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자, 10번으로 가보자. 10번은 이거 문제 풀이법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약문 문제는 반드시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요약문만 잘 읽어도 문제가 풀린 경우가 절반이 넘어. 진짜 리얼임. 요약문 잘 읽으면 진짜 문제 잘 풀리거든. The scientific self-experimentation. 자기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생겼지? 자기 실험이 뭔데? 내가 약 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실험은 약 만들어서 내가 먹어보는 게 자기 실험이겠지. 그게 self-experiment입니다. 자기 실험은 has the advantage of avoiding A problems. 빈칸한 문제를 회피한다는 이점이 있다.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일단 정치적 문제는 절대 아니겠지. 그치? 이렇게 하나 배제한 거야. 자기 실험은 법적 또는 도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also has a danger involved in it. 위험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한계도 가지고 있어. 어떤 한계냐? Results do not 빈칸 diverse population. 다양한 인구를 빈칸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이거 쓸 시간 없다. 자, 장점은 어떠한 문제 회피야. 그리고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거나 법적인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단점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위험. 저기 데인저라고 나와 있지? 자, 두 번째는 인구 집단, 다양한 인구 집단을 빈칸하지 못한다. 이렇게 틀만 만들어놔도 굉장히 찾기가 쉬워집니다. 일단 5번엔 날렸고. 자, 가보시면 They can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여기 대놓고 나와 있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 날아갔네. 무조건 답은 1, 2 중에 하나예요. 선택한다, 반영한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다양한 인구 집단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 다양한 인구 집단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신약 개발에서 뭐가 진짜 문제겠어요?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문제겠지. 그렇지?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지만 쟤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 약이 특정한 인종한테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성별한테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실험만 하면 나한테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거 출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거고 나랑 다른 유전적 형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겠지. 그리고 뭐 이것도 굳이 근거를 찾자면 뭐 여기 있어요. 어디였지? Limited range of data that the experiments can generate. 한정적인 범위. 그치? 다음에 뭐 이제 뭐 생리학적으로 사람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0번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약문을 잘 읽어보시면 글을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빨리 눈에 띄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20문제 풀었는데 이 중에 한 16문제 이상 맞았다 하면 상당히 괜찮게 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푼 거고 16개를 틀렸다고? 1번은 아직 내가 1번 내가 알려줄게. 잠깐만. 그리고